그거 들고 계신 분은 현금화 시켜갖고 오히려 SK하이닉스 바닥치고 올라올 때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 한미반도체를 한다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바닥 때 시스템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하나마이크로 한다든지 기준을 딱 정해서 박스 매매만 저는 금년 내내 할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말로 들으니까 2년 전에 한번 했다고 그러네요. 기억이 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고민하려고 나온 필명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에 달려 있겠죠. 미국의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결론이 나나 그거 다 예측 불가능인 거거든요. 전 그럴 때는 예측을 안 해요. 갔다 해서 저도 여러 가지 박사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리서치 센터장이라든지 매크로 보시는 분들 그걸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매크로 분석보다 저도 매크로를 분석하지만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투자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꾸 거시경제 이런 그걸 공부하잖아요. 3, 40년 공부해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박사학위 뭐 따고 뭐 해도 180도 틀리는 것보다 허다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어떤 이슈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쫙 배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상장 2,500개 되는데 3년 동안 2,500개 되는 종목을 사업보고서를 손으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단수 무식하게. 그리고 나서 자기의 데이터베이스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녹화 시점이 4월 20일이니까 오늘 밤에 내일이 테슬라 실적 발표거든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딱 나올 때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왔을 때 주가는 tum에 나올 수도 있고 돌아서요. 이거 예측 안 해요. 그러면 테슬라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미국 시장의 그 주요 기술주 대장주들이 어떻게 배열하나,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나, 이거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쪽은 갖고 가고 떨어지는 쪽은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2,500개 종목 중에 제거라는 거죠. 떨어지는 거 다 제거. 그리고 올라가는 것 중에서 너무 오른 거 제거. 그러면 뭔가 초기에 시작하는 섹터가 군집을 해봐요. 그럼 어떤 특성이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를 분석을 해봐요. 요새는 딱 하는 게 그냥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우리는 대선까지 디커플링의 정책 테마주 이슈장만 될 거고, 그럼 질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표되는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시가상위 종목은 미국이 테슬라, 엔비디아, 특히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스닥에 따라서 그냥 박스로 배열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2350 또 한 번 구경할 수도 있고요. 올라봤자 2650. 그러면 그 진폭이 3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2450을 기준으로 지금은 위로 가봤자 100, 떨어져봤자 100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7월 달까지. 제가 7월 달까지 잡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싸움이 저는 7월 달에 충돌을 할 것 같아요. 그게 7월 달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하는 게 브릭스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금리 결정보다 브릭스 결정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거는 1년 전에 그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뭘 했냐면 달러 베이스를 제외한 다른 신통화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자, 구축하자. 이게 이제 1년 전에 브릭스 정상들이 계획한 거고 그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딱 1년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대로 관세 전쟁을 하잖아요. 저는 이 관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환율 전쟁이라고 봐요. 그러면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위에나 통화 시스템을 미국을 배격해서 블록화시키는 순간에 나는 통화전쟁이 극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관세 매기는 건 저리 가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교 단절에 끼리끼리 노는 집단의 형상이 나와요. 그때 진짜 환율 전쟁이 나오면 그때 시장은 또 한 번 투매가 나오는데 그게 7월 달일 것 같고, 이게 나오지 않길 바래요. 그러면 지금 4월 22일이니까 7월 초, 이게 이제 정확하게 7월 5일에서 7일이에요. 그때까지는 저는 현금 베이스를 뭐 한 30이나 50% 갖고 있고 그건 안 써요. 7월 달에 진짜 환율 전쟁이 가거나 그러면 우리 장은 여기서 한 300 정도가 부러질 겁니다. 그러면 한 2100대를 볼 거고
나스닥은 12,000이나 14,000을 볼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환율 전쟁. 그러면 위에나 블록, 달러 베이스 블록.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치명타예요. 선택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위에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달러 베이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잘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단절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선택하거나 치명타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우리 대선이 있으니까 전체 테마주들 중에 급등하면 빼고 앞으로 다음 대권이 누가 잡을까? 그분들이 일단은 저는 철도, 그다음에 항만, 북구, 부산, 인천 해수부를 부산에 옮기겠다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랬으니까 난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북극 항로 이런 것들이 두 나라가 블록화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물류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항이 굉장히 위치가 중요할 것 같고 이거와 관련된 부산 지역의 거점을 갖고 있는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철강 뭐 이런 그룹들의 에너지가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HMM이나 물류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이게 된다는 얘기는 또 미국과 중국의 자원 싸움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원 관련주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나올 때 어떤 것이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전략을 저는 수립하고 실전에 거기에 대한 종목도 무지 많거든요. 그럼 한두 개 샘플링해서 그거 사봐갖고 걔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은 거의 이재명 대표가 저는 거의 8, 90% 당선된다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최대 리스크는 그 사이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법률 리스크로 선거 자격이 없어지거나 근데 이미 남은 기간이 너무 짧고 이미 헌재 그 윤 대통령과의 그 큰 에너지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파면되는 그 순간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적인 불법을 위한 선거권 박탈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구도가 뭉치더라도 저는 글쎄요 합니다. 이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이재명 한덕수를 한다면 또 모를까? 근데 저는 한덕수 대행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계속 다른 분들이 추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첩보에는 그 분은 부인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웬만한 내공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보다 더 세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관문으로 여기까지 온 게 저는 보이지 않는 내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다른 그 국민의힘의 여러 원로들이 계속 부추기고 미국에서도 지금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 나오나까지 이렇게 뉘앙스를 보이는 것도 나오면 뭔가 대결 구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나오지 않고 그 외의 분이 단일화돼서 나온들 거의 6대4 내지 7대3으로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이미 다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 대주주들이 탐욕이 많아요. 뭐 최근에 상지건설 CB에서 때린다든지 코너아이 대주주 팔아먹는다든지 그러면 최근에 이재명 그 후보가 단어를 던지는 게 있어요. 나 이제 우파다. 그러면서 원전을 또 주장하고 그 다음에 북극항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그 정책적인 주류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떠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오히려 원전, 그 다음에 북극항로, 물류 이런 것들은 그쪽이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하고도 또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무서운 전략이 관세 부분은 하나의 도구고 실질적인 욕구는 저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35트릴리언, 35조 달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뭐 경 얘기가 나오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논리냐면 안 갚으실 논리예요. 뭐 미란 보고서도 있는데 결론은 안 갚겠다 논리 같아요. 배째라는 논리 같거든요. 그럼 이거 배째라고 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하는 게 갖다 해서 이거를 안 갚고 100년짜리 채권 만들어서
니네들 퉁치고 니네들 갖고 있는 10년짜리 국채를 100년으로 바꿔서 이거를 이자도 안 주겠대요. 안 주면서 오히려 이걸 담보 갖고 내가 대출해 줄 테니까 나한테 종속해서 들어올 사람만 들어와. 이게 완전히 깡패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연시킬 수 있는 파워가 미국이니까 가능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거의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세계대전 터졌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세계대전은 터지지 않을까, 국지전은 계속 나올 것 같고, 다음 위험한 게 저는 중동 지역일 것 같고, 남중국해라든지 동중국해 갈등 구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미국과 중국은 극단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 이거에 따라서 교통정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또 현장주의로 10년짜리 전 세계 국채를 다 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지금 10% 이상 되는 게 다 한번 보세요. 러시아 15%, 터키는 무려 30%,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19%, 우크라이나가 25%, 이건 3년 이상은 팔리지 않은 3년만. 그 다음에 이집트 21%, 남아공화국 11%, 브라질 14%, 파키스탄 12%. 약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프리카거나, 아니면 이건 막 극단적으로 뭔가 좀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또 브릭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보단 조금 내정한 게 인도네시아, 헝가리, 이게 또 동유럽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무려 6%나 되고 있고, 그러면 대부분 미국과 관련돼서 비슷한 나라들 보시면 미국 우방들이 많아요. 영국, 이스라엘, 호주 다 비슷비슷해요. 4%. 그리고 오히려 옛날 그리스 유럽 위기에서 나라를 쳤던 그리스가 3%대고요. 유럽이 다 3%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카나다, 베트남 이런 게 3%대고 우리는 2%대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갖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이 지금 4%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금리 인하해서 무지 낮추게끔 차원 발행을 시킬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이거 자연으로 한다면 들을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은 안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유럽은 유럽대로의 블록이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약간 이런 나라는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반대급부를 받아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투림과 우리 정부 협상단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잘 매듭을 푸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삥을 엄청 뚫을 것 같아요. 주한 미등이 될지 아니면 알래스카 들어가는 거는 채산성 없어요. 그런데도 들어가야만 살려줄게. 여기 그 추운데 니네들이 들어와서 드릴 거하고 뭔가 고생해서 여기서 수혜가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마이너스를 까줄게. 아니면 제재하는 걸 봐줄게.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리고 우리 정부는 무슨 협상 카드 들고 가냐면 이제 내년도인가 카타르나 오만에서 수입하는 LNG가 만기가 돌아와요. 이거를 미국 거 사줄게요. 봐주세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알래스카 들어와 갖고 파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비를 관세나 혜택으로 까줄게.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한국가스고라든지 피팅 업체들, 밸브라든지 화성 밸브라든지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여기 같이 들어가거든요. 요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현대차는 31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들어온 날 갔다 해서 그 다음날 뒤통수를 때려갖고 완전히 현대차 그룹 주가들을 박살을 냈어요. 그때 그 재료 갖고 사신 분은 완전히 꼭지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현대차 30조 들어왔는데 삼성 너와 안 들어와. 그 다음에 포스코 들어와. 각 10대 그룹 다 삥 뜯어 들어와 해서 10조면 봐줄게 같아요. 기본 배팅이 10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 들어와서 지면 내가 봐줄게인데 만약에 안 들어오는 데는 각오해. 뭐 반도체 부분이든 IRA 관련되거라든지 보조금 철폐라든지 이 카드가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중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현대차는 미국을 선택한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놓고 보면 최악의 경우 15만 원, 올라봤자 22만 원. 1년 동안. 그러면 삼성전자는 5만 원, 6만 원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게 갇혀 있다는 얘기는 노상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호재 나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롱숏만 프로그램 매매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계군단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 상위 종목들 매매는 이 모든 불확실성이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방향 절대 안 준다. 그러니까 그거 들고 계신 분은 현금화 시켜갖고 오히려 SK하이닉스 바닥치고 올라올 때 그거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저는 SK하이닉스 바닥 때 한미반도체를 한다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바닥 때 시스템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관련된 하나마이크로 한다든지 에이드 칩스 한다든지 SNST 한다든지 이렇게 그 기준을 딱 정해서 박스 매매만 저는 금년 내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부분에 이 부채 부분의 해결이 매듭이 질 때까지 저는 안 갚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10년짜리 국고채 갖고 있는 거를 다른 걸로 바꾸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 모양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번에 3.8 갔다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차환 발행을 얘네들 목표가 3자 부근에서 이게 평균이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로 무슨 프라자비 같이 뭔가 강제로 귀국화시키는 그 리스크를 확인할 때까지는 저는 시가 상위 종목들은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냐? 그 틈새를 잠깐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새가 원전, 그다음 미국에 진출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전력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제 조선 기자는 아직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급등해갖고. 그런데 한 7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극단으로 가면 그때 또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군함과 미국 군함, 일본 군함이 한 팀, 중국에서 이게 싸운다는 얘기 아니라 대치하는 상황. 이런 게 나올 때 그때 조선이 다시 갈 것 같고, 그 상황 때 환율은 우리나라는 또 다시 환율이 급등할 것 같고, 우리나라 리스크는 또 극단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환율도 이 채권과 같이 1,400원을 깨면 바닥, 다시 1,450원이나 1,500원도 다시 터치할 수 있고, 이게 금년 내내 왔다 갔다. 이게 매크로의 상황인데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현금을 좀 확보했다가 오히려 1,470원에 1,500원 오면 시장이 급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1,400개 갖고 야 이제부터 간다 그럴 때 오히려 현금화 시켜놓고,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2026년도 11월 달 중간 선거는 이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플러스 되는 쪽을 틈새로 노리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 집단이 있다면 금년 10월이나 12월까지만 죽이지, 내년도가 11월 중간 선거거든요. 선거 전 6개월까지 계속 빠지면 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금년도만 강하게 들어가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이 협상 테이블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는데도 빠르면 6개월에서 9개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 테이블이 어느 정도, 중국은 어떻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은 어떻게 교통 정리될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동남아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게 다 교통 정리되는데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5국이 먼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금주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양갈래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뜯기는 데는 마이너스. 그래서 반도체는 마이너스로 봅니다. 그리고 조선도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봅니다. 그리고 방산도 마이너스로 봐요. 그런데 테슬라와 연결된 거, 갖다 얘기해서 우주항공, 그 다음에 로봇, 원전, 전력설비도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걸만 집중, 그래서 한중 SS라든지 삼성 전기라든지 이런 쪽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만 딱 압축해서 상방 배팅을 하고 싶고, 반도체나 자동차나 시가 상위 종목들은 뭔가 환율 부분이나 10년째 국채 부분이나 아예 그로기 상태로 떠들어 맞았을 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편하게 하겠고, 지금은 좀 아직도 바닥 확인이 안 됐고 애매한 상황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4월 9일 한번 퉁 두들겨 맞았다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요거 다시 그 저점을 깰 건지,
중간 정도에서 지지할 건지가 두세 달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7월 달까지는 우리나라장은 그냥 정책과 대선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플러스 에너지가 주는 쪽,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그럴까요? 트럼프 정책과 연결된 거, 그것만 압축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야 됩니다.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 공매도 재개된 게 3월 31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한 주목만 2조 6천억을 때려요. 여기 보면 어저께까지 2조 5천억이거든요. 공매도 재개로부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더 때려요. 2조 6천억. 그럼 두 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개를 5조, 거의 6조 가까이 때려요. 총 규모는 11조 때려요. 이거를 안 때려야만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또 엔비디아가 바닥이 들어와야 돼요. 엔비디아가 바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날 보세요. 이날이 갔다 해서 장외 시장, 그러니까 넥스트 시장 만들어 갖고 대체 시장,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자꾸 형성이 돼요. 갑자기 하한가 쳐갖고 땡기거나, 이날이 4월 12일 날 미국 시장 급등한 날이에요. 나스닥이 12%. 근데 시가가 고가예요. 여기 보시면 21만 원 주고, 그리고 이거는 대체 시장에서의 거래고요. 본장은 시작하자마자 18만 9천 원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팔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올려놓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계속 때려요. 2조 6천억을 때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되는 삼성과 SK를 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 측의 SK하이닉스는 갖다 해서 TSMC, 그 다음에 잭슨왕, 엔비디아 이런 거 놓고 볼 때 그게 바닥에 아직 안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번 파동은 엔비디아 갖고 볼 생각이에요. 엔비디아가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110불과 115불에서 때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다시 이 90불과 95불 쌍바닥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깰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를 5월과 6월 달에,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8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아직도 어마무시하게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요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노이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또 대판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또 불확실성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저는 이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갔다. 이재용 회장이. 미국이 트럼프 그렇게 억압을 주는데도 야, 현대차 같이 니네도 들어와서 20, 30조 투자했는데 중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D램이나 뭐는 미국 제조업 만들어서 반도체 생산 이거 10년 이상 걸릴 얘기야. 그때 나 죽어. 그러니까 나는 선택을 할래. 갖다 해서 중국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BID에서 갖다 해서 삼성전기하고 같이 거의 조단위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이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시진핑 같이. 트럼프 너 4년이면 바뀌어. 그때까지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것들 갖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시장의 규모에서의 에너지와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도 니네들 반도체 써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우회로 팔아래. 그게 베트남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우회 전략을 또 삼성그룹은 생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전 부분은 아직까지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멕시코는 비관세로 또 뚫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치 관세 매겨도 차이를 이용하는 오히려 호재성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그 서민들이 주로 사는 TV들을 오히려 삼성전자 경쟁력을 높이고 이쪽을 박살을 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성그룹의 싱크탱크의 전략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뭐예요? 외국인들 안 살 것 같거든요.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기계군단에 의한 롱숏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만 원, 6만 원을 4등분 하십시오. 그래서 5만 5천 원 중심가 아닙니까? 5만 2천 원과 5만 원은 사자. 삼성전자 트레이드 하려면. 그리고 5만 8천 원과 6만 원에서는 반만 팔자. 그리고 6만 원이 넘어야 서로 통해 있다. 그래서 뭔가 더 올라갔어. 근데 추세상에서 7만 원 안 봐요. 최고를 6만 5천 원 정도 봐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툴을 하나 만들어 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이게 SK하이닉스 똑같아요. 최하의 경우 15만 원, 17만 원, 15만 원에는 사자, 19만 원, 21만 원에는 팔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 중국도 들어가고 미국도 이 싸움이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90불에 쌍바닥 치고 120불, 130불에 추세 상승으로 가는 장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SK하이닉스가 추세 방향을 줄 거다. 이거 확인되는데 1년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6개월은
그냥 박스의 시스템 매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거에 이용당하는 장기판의 말. 그러니까 롱숏에 이용당하는 것 같고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가 20개는 저는 롱숏에 이용당하는 말로밖에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려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중단하고 좀 휴전이라도 하든지 뭔가 시간을 좀 잡든지 이런 빅데이터가 나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시가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으로 보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랑 정책 테마주, 트럼프 트레이딩의 정책 테마, 그 다음에 요번에 대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또 뭔가 전략을 쭉 밀고 갈 것 같거든요. 그게 지하와 북극식 항로, 철도, 재난안전망, 뭐 이런 뭔가 또 경기를 GDP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요걸 살리려고 하는 거는 토건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 아파트보다는 일단에서 정부가 발주에 의한 SOC.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틈새로 노리는 것들이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달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잭슨만 불러다가 이제 뭐 투자하고 서로 짝짝꿍 하다가 여기도 뒤통수 때리잖아요. H20 중국 들어가는 거. 이게 H100, H20이 저사양, 고사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시각은 이제부터 싸움 안 하고 AI 시대가 돌아왔어. 더 투자해야 돼. 데이터 센터 막 짓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중국도 미국도 같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도 막 살아나고 이런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거 7월 달에 확인해야 돼요. 아까 환율로 전쟁 가면 이제 다음 전략이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국교 단절입니다. 이 카드 나오면 어떡하십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면 영국과 독일이 전쟁 전에 국교 단절하잖아요. 다. 최악의 경우 7월 달에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끼리 살아라. 우리끼리 살겠다. 대륙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브릭스를 중심으로 위안화 체제에 이런 걸로 한다면 갖다 해서 달러 채권 다 공격적 매도, 극단적인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미래한 보고서의 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럼 실패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경책을 쓸 것 같거든요. 그 희생양이 동맹국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삥 뜯을 때는 쟤네들은 말 안 듣는데, 그러면 동맹국 외에는 없어요. 이게 더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각은 이제 조만간 타협할 거야. 그 다음에 미리 땡겨서 확보한 게 디램 가격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번에 그게 4월 9일 2,300을 살짝 깼다가 지금 2,500 근처 온 에너지가 저는 그 에너지가 형성돼서 나왔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2,550이니 2,600 가려면 추가적인 삼성전자 6만 전자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 보면 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계 호흡이 더 많아요. 싱가포르, 영국, 홍콩 이런 쪽이 주로 우리 아시아 쪽을 건드리거든요. 이런 쪽의 일부 펀드는 중국계 자본이 숨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뮤추얼 펀드에 미국 본토 펀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네들끼리만 논다고요. 아직까지 미국 본토의 노랑머리 펀드는 우리나라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게 MSCI의 선진국 지수 들어와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들어오면 그때는 3천 간다고 떠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디램의 잠시적인 상승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재고 조절 같아요. 미리 물류가 막힐 것 같아. 미리 땡겨. 그 다음에 관세 매기면 가격이 검증이 급등할 때니까 일부 보이지 않는 기업이나 해서 미리 땡겨. 그래서 오히려 1, 4분기나 2, 4분기까지는 좋겠지만 3, 4분기부터는 이게 또 치명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6, 7월 달에 국제 정세가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저는 금년은 추세 매매 안 하려 합니다. 그냥 박스 매매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존폐의 위기까지 몰린 상황이 맞을까요? 오히려 5만 원이나 5만 2천 초에 보면 삼성전자는 저는 집중 매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전 세계 돌아보면 반도체예요. 미국 따라올 수 없어요. 반도체, 메이드 인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거기 투자해서 인텔을 갖고 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TSMC 들어와 인텔 해갖고 합작해갖고 뭔가 우리 메이드 인 반도체 만드는데 꿈이지 현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싸우면서 치명타임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다 지나면 이 반도체라는 자체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구애야 하는 상황, 조선주 같이 그런 타이밍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뭔가 다른 국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여기서 한 번 더 고난을 겪더라도 나는 미국에 들어가서 중국 시장을 놓치는 것보다 중국 시장을 잡고 있다 보면 미국은 열릴 거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부터 풀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파운드리를 오히려 돈만 들어가는 거 축소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하고 지금 싸우니까 한미반도체를 꼬셔갖고 이 부분은 너하고 같이 좀 하자라고 전략을 좀 수정하고 오직 디램 부분에서의 중국 시장과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 될 때까지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은 본격적으로 미국 들어가서 투자하고 공장 짓고 그래갖고 다른 나라 전기차나 이런 것보다 여기서 뭔가 승부를 걸 것 같고 이게 그러면서 후계 구도의 거버넌스 아직까지 순환 출자 구조로 꼬리를 못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호재 나왔는데도 본인이 갖고 가야 될 지분 현대차, 기아, 현대물산은 죽이는 거 보고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과 현대제철만 사라. 현대그룹은. 그리고 11만 원, 11만 원대 현대오토에버. 이거는 뭐 자율자동차 간 기능이니까 이런 것들에만 사서 박스 매매하자.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